아직까지 아침에는 날씨가 좀 쌀쌀한 편인데요. 환절기 건강관리 각별히 유념하셔야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장단기 금리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앞으로 시장에서 많이 거론될 이슈가 될 듯해서 첫 번째 이슈로 잡아봤는데요. 전일 파월 연준 의장이 상당히 매파적인 발언을 했었죠. 대차대조표 축소, 이 QT가 생각보다 좀 빠르게 전개될 가능성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면서 시장은 좀 긴장의 끈을 놓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 영향에 미국의 국채금리가 지금 급등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체적으로 보시면 상당히 부담스러운 수치까지 올라와 있는 모습입니다. 10년물 국채금리는 그 전날에 2.32%를 웃돌았었는데 추가적인 상승세를 시현하면서 2.38%까지 뛰어오른 상황입니다. 2019년 5월 이후 최고치까지 올라와 있는데요. 통상 이 장기물의 금리가 더 높은 게 상식이라고 알려져 있죠. 긴 기간 빌리려면 그만큼 웃돈을 더 얹어줘야 하니까요. 그런데 지금 5년물 보시면 10년물을 추월해 있습니다. 역전돼 있는 상황인데 물론 장단기 금리 차이의 역전이라고 하면 2년물과 10년물의 차이인데 아직 그 두 지표의 사이는 살짝 남아 있습니다. 통상 금리가 급등을 하면 성장주에는 부담이라고 알려져 있죠. 그런데 간밤 미증시에서는 이런 강세에도 불구하고 성장주가 시장의 흐름을 끌고 가는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급등을 했죠. 2년물이 오르긴 올랐는데 10년물보다 덜 오르면서 이 격차가 그 전날보다 살짝 벌어졌기 때문이라는 표면적인 분석은 있습니다. 다음 보시죠. 자, 2년물과 10년물의 금리 차이 스프레드 캡처해 왔습니다. 전일 이게 18bp까지 내려갔었는데 간밤 20bp로 살짝 올라왔습니다. 이 영향으로 성장주가 급등했다고는 하는데 잠시 후에 미증시 마감 상황 함께 체크해 보실 거고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금리 차 역전 우려가 일단락됐는가? 그건 아니기 때문에 이 흐름을 좀 더 보시죠. 큰 그림으로 보면 최근 2년물과 10년물의 금리차가 상당히 좁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파르게 내려오고 있는 건 사실이죠. 일반적으로 이 지표는 경기 침체의 선행 지표격으로 해석이 됩니다. 과거 사례를 볼까요? 2019년 중순에 장단기 금리차 역전 후에 딱 반년 후인 2020년 3월 코로나19 팬데믹 쇼크가 나왔습니다. 이 기간에 시장이 급락을 한 모습이었고 그 전에 장단기 역전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2005년 역전 후에는 또 2년 뒤에 침체가 나왔죠. 이 부분이네요. 그리고 나서 2000년 초에 역전된 이후에 시장은 닷컴 버블로 성장주가 불꽃쇼를 벌이면서 급등을 하기도 했었는데 한 1년 정도, 반년 정도 후에 시장에 침체가 나오면서 성장주의 급락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장단기 금리 역전 후에 바로 시장에 급락이 나왔던 건 아니고 시차를 주고 이 침체가 발생을 했는데요. 시장 급락 전까지는 오히려 성장주의 급등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아마 조만간 장단기 금리차가 여기에서 좀 역전이 돼서 더 내려간다면 관련 내용으로 뉴스 헤드라인이 도배가 될 텐데 그때를 대비해서 냉정함을 잃지 마시라고 내용을 좀 준비해봤는데요. 문제는 이 역전 후에 실제 경기 침체, 시장의 급락은 언제 나올지 아무도 모른다는 점입니다. 최근 장단기 금리차의 축소 속도가 가파르기 때문에 금리 역전이 조만간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아주 근소한 차이로 이 흐름이 이어질 수도 있겠죠. 시장의 침체도 바로 터질 수 있겠고 과거처럼 반년 혹은 1년, 2년 후에 터질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면 보지 못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수도 있겠고요. 사실 지표만으로는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 현재 미국은 긴축의 고삐를 당기기 시작했고요. 인플레이션 우려도 여전한 상황이고 전쟁에 대한 장기화도 지금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 혼란스러운 상황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시나리오 중에서 하나라는 대비한다는 관점에서 보조지표로 체크해둘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자, 그럼 간밤 미증시 마감 상황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상승세가 지속됐음에도 유가가 소폭 하락하면서 저가 매수세가 전체적으로 유입되면서 3대 지수 일제히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나스닥
코스닥지수의 강세가 두드러졌죠. 성장주가 이 지수를 끌어올리면서 2% 가까운 급등을 했습니다. 이제 14,000선을 회복하는 모습이었고요. 표면적인 분석은 낙폭과대 인식으로 인해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됐다는 점입니다. 다음 보시죠. 히트맵 보겠습니다. 유가가 간밤 주춤하면서 에너지 섹터가 좀 밀렸는데요. 이를 제외하고 섹터로 봤을 때는 전 섹터가 올랐습니다. 특이한 점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가 같이 상승을 하면서 은행 섹터가 전반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였다는 점과 이와 어쩌면 대치되는 국면에 놓일 수 있는 성장주가 같이 손잡고 올랐다는 점입니다. 성장주 안에서도 특히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의 강세가 훨씬 더 두드러졌습니다. 아마존, 구글, 2~3%대의 강세였고 애플도 2%의 플러스권이었습니다. 테슬라 강하네요. 7.9%, 8% 가까운 급등이었습니다. 다음 보시죠. 반면 안전자산은 모두 약세를 보였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관련 원자재는 하락 혹은 보합세였는데요. 지난번 폭등 사태로 잠시 거래 중지까지 갔던 니켈 기억하시죠? 런던 금속거래소에서 간밤 10% 가까이 급락을 하면서 추가 급락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상 급등 전 수준으로 회귀했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전기차주의 질주가 돋보였는데요. 다음 보실까요? 전기차주의 흐름, 테슬라 급등과 함께 리비안과 니오 동반해서 7%에서 8%가량의 질주의 흐름이 포착됐습니다. 다음 보시죠.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전기차 관련주의 반등이 어느 정도 나오게 될지 그리고 투자 의견이 변화되는지 여부 장중 내내 저희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고요. 다음 이슈 나와 있습니다. 제가 쉬는 동안 외신에서 푸틴을 지지하는 국가들이 많다는 보도가 꽤 있었는데요. 이달 초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는 유엔 총회 결의안에서 아프리카 국가 17개국이 기권표를 던졌습니다. 이를 두고 어제 CNN에서 왜 아프리카는 이와 관련해서 침묵을 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보도를 내놨습니다. 표면적인 분석은 일본에 기재를 했는데요. 냉전 시기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아파르트헤이트라는 흑인 차별 철폐 운동 당시에 옛 소련이 흑인의 그 독립단체를 지원했던 기억이 있어서 기본적으로 러시아의 우호적이라는 분석입니다. 그리고 이건 이면적인 내용인데 같은 원자재 생산국이라는 동질성을 가지고 있죠. 지금 실제로 브릭스 국가들은 러시아를 암묵적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전쟁이 종료돼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 부담은 앞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음 보시죠. 대담 코너에서도 여러 차례 소개를 해드렸고 섹터별로 따로따로 당잠사에서도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최근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컨셉이다 보니 다시 한번 쭉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새로운 팡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기존에는 팡이라고 하면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구글 등 이제 성장주, 기술주를 통칭하는 그 단어였는데요. 최근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린치에서 인플레이션 시대에 맞춰서 팡을 다시 정의했습니다. 에너지, 방위, 군사, 농업, 원자력, 재생에너지, 금, 광물 쪽인데 어제 우리 시장에서도 시간 외 거래에서 또 철강 관련주가 강세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한번 쭉 정리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이 안에서 미국에서도 우리 시장에서도 신고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죠. 삼성증권에서 어떤 종목을 그럼 봐야 할까 10선을 꼽아서 정리를 해서 저도 가지고 왔는데요. 에너지 섹터, 방산 섹터, 농업 섹터 나와 있습니다. 최근 농업 섹터에서 미증시의 신고가가 속출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디어 등도 신고가 영역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죠. 원자력, 신재생 에너지 관련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고요. 철강 관련 기업들, 프리포트 맥모란이라는 대표적인 구리광산 업체인데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국내에서도 관련 연관된 기업들에 대해서 분석 리포트가 오늘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한 투자 아이디어는 자료 옮겨서 전문가와 함께 점검 받도록 하겠습니다.